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밤 8시 57분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무관한 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사파 정권이 지금 차베스 마두로 정권인데, 이 정권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이념을 갖게 되니까 영혼을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집권 세력이 완전히 반역 세력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국가 이익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쿠바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좋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변 자유민주 국가들과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 마두로를 타도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계 다른 나라에도 호소를 했어요. 미국 편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봉기한 국민들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심이 있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에 호응을 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우리 문재인 정부도 과거에 차베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호소에 호응해가지고 마두로 정권과 관계를 끊고 지금 구이도 국회의장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안에서 이 마두로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2004년에 부시가 이라크 침공 작전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그것은 쓸데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5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미국의 국력을 쏟아부었으면 아마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이라크에서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룰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완전히 김정일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숨통을 조였던 김정일을 다시 살려주는 게 부시 행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자유민의 봉기에 의해서 미국 등 외국의 도움에 의해서 타도된다면은 이게 김정은이나 문재인 정권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카스트로와 차베스의 관계가 북한과 대한민국, 김정은과 문재인 관계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의 좌파 진영 안에서는 한때 차베스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는 조희연 당시 성공회대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 뭐라고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 차베스의 진보적 민중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교육부 장관을 했던 김상곤 씨도 차베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KBS도 2006년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에 도전해가지고
차베스를 미워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베스와 그 제자 마두로를 타도를 하면은 남북한의 좌익에 일정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그동안에 독재자들하고 친하다 해서 비판을 받았다가 드디어 트럼프가 한 사람의 독재자를 겨냥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력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즉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겠다.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 대통령을 선언한 구이도 국회의장이 정통성이 있는 기구이므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두로가 미국과 당교하고 72시간 안으로 외교관들을 나가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안 나간다. 당신의 명령은 이제 법률적 효과도 없다. 우리는 구이도하고 상대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이도가 지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틀 전에 아주 크게 벌어졌는데 그것도 진압한다고 해가지고 2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구이도를 지지하는 남미 국가가 10개 나라가 넘습니다. 리마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마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입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용병 한 400명을 몰래 보내가지고 이 마두로 정권을 지켜주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두로 정권을 지켜주는 것은 지금 군부인데 이 군부에는 쿠바에서 온 보안 요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군부와 그 다음에 이 정보기관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러시아 용병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터키, 러시아 이 3대 독재 국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두로를 지원해가지고 반미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반미에. 이 차베스나 마두로를 좋아하는 한국의 좌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미국에 반대하니까. 미국에 반대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카스트로를 좋아하고 또 사회주의 정책 쓰고 언론 탄압하고 하니까 차베스를 좋아하는데 실상이 어떠냐 하면은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이건 조폭 정권입니다. 마약 밀매를 직접 합니다. 또 범죄 조직입니다. 물가가 1000만%입니다. 원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이. 주민들은 지금 영양 부족으로 몸무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민의 10%가 해외로 달아나는 이런 국가 부도가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쿠바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부를 통제를 해가면서 이 정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고 봅니다. 이 군대는 어제 차베스 마두로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 장성이 많습니다. 이 마두로 차베스는 군인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장성들 숫자를 막 불려가지고 아주 특혜를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은 마두로 지지겠지만 그 밑에 중견 장교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의해서 군대가 끝까지 이 정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버릴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론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특히 국제정세 결정적인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로 대표되는 독재 세력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이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결 구도. 차베스를 왜 제가 주사파 정권이라고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파는 어떤 인간들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면서 머리로서는 김일성을 존경합니다. 김일성을 숭배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가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관념적 사대주의자입니다. 관념적 사대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민족주의자라고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인데 공산주의 중에서도 여러 질이 있는데 극좌 세력이죠. 공산주의 중에서도 최악이죠. 공산주의와 사대주의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조국이 없습니다. 조국이 없어요. 공산주의, 중국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최소한 애국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나 이 차베스나 마두로는 공산주의자이면서 애국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향해서. 남한의 주사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차베스와 마두로는 카스트로와 지금 동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카스트로와 쿠바를 향해서 국가 이익과 국가의 부를 갖다 바치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이 차베스와 마두로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차베스와 좀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 낮은 단계 연방제나 무슨 남북연합제라는 형식으로 북한의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 안에 이 극좌 세력이 링크업 되어버리면은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먹었듯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는다. 즉 대한민국의 조종실과 신경망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좀비화한다. 이런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지원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군부 쿠데타를 뒤에 조종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이 마두로를 젖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베네수엘라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0대, 80년대 베네수엘라는 괜찮은 나라였어요. 아니, 좋은 나라였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잘 되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또한 만약 한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의 꼴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약 가상으로 그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권이 북한의 조종을 받는 정권이라고 할 때 그 정권을 어떤 방식으로 타도하고 다시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딱 현미경을 갖다 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공산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공산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밀어버리고 다시 자유를 찾느냐, 다시 민주주의를 찾느냐 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국도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 마두로를 타도하는데 한국인들도 미국과 손잡고 트럼프 정권을 밀어줍시다. 감사합니다.